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금요일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정말 수익률 확실하신 전문가분 모셔봤습니다. 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실시간으로 노란톡을 참여 가능한데요. 여기에 들어오신다면 오늘 나오시는 전문가님과 소통도 가능하고요. 종목 선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노란톡 실시간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또 이렇게 QR코드가 보이시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주식에 필요한 모든 도움들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간밤에 미증시는 하락했지만 우리 증시 그래도 강했거든요. 하지만 내 계좌는 마이너스라서 그래서 조금 우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럴 때 저희 디톡스탁과 함께 하신다면 반짝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님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딱 맞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 바로 제프 전문가님이신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그래도 새해 첫 주에도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는 항상 명절 첫날에 이제 새해 첫날에 인사부터 나누고 하는데 시장도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지만 사실 시장 자체가 이번 주 동안에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실망을 많이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투자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전략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이번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시장 여러분들 수익률도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 방송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투자적인 아이디어, 인사이트와 함께 전략들을 여러분들 골고루 이제 맞추신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연도 마찬가지로 수익률 대박나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전문가님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작년 10월 달만 해도 우리 팍스 경제TV에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등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10월 달 1등을 하셔서 트로피까지 받아가신 분이시고요. 노란톡 안에서도 시나리오별로 종목 예상 시나리오를 세워주시기 때문에요. 수익이 딱딱딱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도 계속 수익을 났고 최근까지도 수익이 나는 상황을 보여줬는데요. 우리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에는 주간 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단타성 위주, 스윙 위주로 종목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런 종목들 왜 좀 중장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전문가님 성격이 좀 급등주 아니면 빨리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제가 또 여러분들 별명상으로는 이제 네. 카멜레온 같이 이제 시장의 같이. 색깔이 이제 바뀔 때마다 그 네. 색깔에 입혀서 맞춰가는 형식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 보시게 된다라면 이제 월별 수익률을 여러분들 봤었을 때 그 해당 월마다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편승했던 걸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 12월 달 같은 경우 화두는 이제 로봇 관련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제가 탑승하지 못했어요. 아, 너무 그렇죠. 아쉬운데요. 아쉬워가 탑승하지 못했는데 네. 이제 지금 생기는 이제 1월 달 그리고 향후 이제 이번 연도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이슈가 이제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드릴 겁니다.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3월 달에 이제 네. 메타버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제가 제일 누구보다 빨리 말했을 거예요. 작년 3월이요? 그렇죠. 작년 3월 달에 제가 그때 한빛소프트가 삼성과 함께 XR적인 부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슈를 네.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걸 통해서 사실 작년 한 해 동안에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저를 많이 찾지 않았을까 네. 날 정도로 제가 메타버스에서 그렇게 정말 많이 수익을 많이 얻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특징적인 산업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번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로 푸근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에 생겨져 있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세한 것들은 여러 노란 톡방에서 진행될 거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인사이트 들으실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님들 여러분들 많이 만나봤지만요. 제가 본 이 제프 전문가님은 네. 뭔가 좀 인간미도 있고 또 맞습니다. 수익도 잘 내주시고 네. 노란톡 안에서도 소통이 너무 잘 돼서 네. 정말 애청자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좀 종목 선물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듣기는 했거든요. 네. 혹시 네. 오늘 뭐 한 개인가요? 한 개는 아니죠. 네. 새해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에게 새해로 인사드려야 되는데 네. 어떻게 또 한 개만 들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 제가 일단은 준비한 거는 3개입니다. 세 개. 준비한 건 3개고 네. 노란 톡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 일단 여러분들에게 차차 이제 또 새로 만나다 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지송 아나운서가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항상 맞아요. 여러분들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지송 아나운서 많은 응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프 전문가님과는 네. 첫 호흡을 맞춰보는 건데요.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 종목 힌트 쏙쏙 골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 3개 정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고요. 이게 방송에서 공개될지 안 공개될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요. 종목명 그냥 시원하게 공개해 드릴 거고요. 언제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이 종목은 왜 사야 하는지 이런 가치적인 부분까지도 다 따져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월간적으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 그 가운데서도 확실한 핫한 테마에서 핫한 그 종목을 발굴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 3개 종목도 기대해 보실 만합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2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실시간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란톡 안에서 조금 더 주식에 대한 기초 교육도 필요하다, 교육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코드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이 교육도 매일매일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QR코드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죠?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교육도 받고 종목 선물도 받고 주린이 2022년도에는 탈출을 하셔야죠. 바로 한번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간단하게 시장 오늘 네.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쨌든 뭐 시장은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 했는데 삼성전자가 좀 뭐 컨센서스에 미달했지만 그래도 많이 외인들이 올랐죠. 좀 많이 네, 사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문에 오른 건지 다른 나머지 종목들은 오르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네. 과거와는 좀 이제 이 환율 자체도 1,200원을 넘어섰는데도 네. 외인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두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네.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을 받쳐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과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200원 정도 수준인데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거는 어떤 식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네.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내내 빠지다가 오늘 좀 반등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렇게 보게 된다라면은 주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밑꼬리가 달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왜 이렇게 빠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주 때 있었던 FOMC 공개 의사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FOMC 공개 의사록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빠졌을까라는 거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주된 거는 여러분들 결국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세한 건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테지만 주된 거는 결국에는 시장이 금리 인상 후에 바로 양적 긴축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채권을 계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시중은행들에게 돈을 줬지만 이제 금리 인상 하자마자 바로 특정 시간도 없이 일단은 돈을 회수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원래 처음에 반응은 이미 이제 FOMC 때로부터 이제 있었다 보니까 시장이 좀 빠질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록이 공개된 시점부터 지금 시장이 반응이 표정도 같이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놀란 겁니다. 맞아요. 시장이 놀랬어요. 그렇죠? 금리 인상하면서 바로 시간차 없이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놀랬다 보니까 그리고 그 논란 중에서 불에 기름을 붓듯이 고용지표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원래 연준에서 항상 말했던 게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은 굉장히 양적 완화랑 이런 거를 할 텐데 지금 고용시장도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진짜로 빠르게 금리 인상 다음에 양적 긴축을 빠르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내가 페이스대로 맞춰놨던 그런 투자 전략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빠르게 회수되는 게 아닌가라는 식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빠졌던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첫 번째 힌트가 풀려진 겁니다. 삼성전자가 그럼 왜 올랐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우려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건데 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소비자들이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쪽이나 아니면은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네. 삼성전자나 필수죠. LG전자가 많이 팔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는 조금 회복세로 가고 있고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건데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환율이 1,200원대가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환율이 1,200원 정도 수준을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2016년도를 좀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2016년도 때 환율이 1,200원 정도가 수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사실 시장 자체에서 경험적인 측면 봤었을 때 2016년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16년 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 먼저 했었죠. 그렇다 네네. 보니까 한국 증시 자체가 일단은 좀 다운됐습니다. 아. 지금 사실 그런 부분들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2017년도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대세 상승장이었죠. 네. 코스피 상승장이었고 반도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시기가 내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 때 환율이 1,200원 정도까지 왔다가 피크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좋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인 측면으로 알 수 있는데 지금 방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네. 외국인들이 현재 1,200원인데도 불구하고 매수하고 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하지 않고 매도하고 있었으면은 네. 시장 자체가 좀 더 다운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도 환율 자체가 1,200원인데 지금 들어왔다는 거는 나중에 환차익도 볼 수 있게 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소리예요. 정말 기관은 안 도와주는데 외인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건 또 처음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외인들이 어떻게 보면 네. 이제 우리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아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좀 해소가 됐어요. 네. 왜 올랐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면 네. 이제 미증시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하락이 나왔었는데 네. 이 금리 인상은 이미 좀 선 반영이 됐다고 보고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서는 괜찮아질까요? 다음 주 시장도 아무래도 좀 더 혼조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1월 거의 마지막 주에 이제 네. FOMC가 열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지, 파울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건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가 좀 더 변경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색깔 자체는 좀 더 비슷할 것 같고 네. 사실 박스권 형식으로 좀 많이 기어질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시장 자체 전망적이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네. 오늘 또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메타버스나 이런 쪽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테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종목들 좀 오른 게 없었나요? 네, 사실 이번 주를 우리가 한번 프리뷰를 봤을 때 네. 이번 주 때 오늘은 메타버스가 많이 올라왔었지만 이번 주 내내 네. 메타버스가 약세였죠. 맞아요. 그렇죠. 게임주 약세였고 메타버스 관련주들 쭉쭉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정치 테마가 위주로 시장이 많이 상승했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주식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달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 3월 때도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 위주로만 시장이 상승했었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지금 시장도 사실 살만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팔기엔 아깝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 자체가 돌기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치 테마 위주로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형성되는 건데 사실 지금 수준에서는 정치 테마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메타버스 시장 자체도 지금 단계에서는 오늘은 상승했었지만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건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아이디어 한 개 더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또 메타버스 하면 제프 전문가님이시거든요. 네. 우리 아까 수익률에서도 봤지만 맥스트라는 종목 두 번이나 뭐 맞습니다. 두 자릿수 수익률 나와줬고요. 한 번은 80%, 30%. 네. 그러면 메타버스 종목이 너무 궁금한데요. 그래도 오늘 올랐다고는 하지만 네, 매수가 좀 가능한 타이밍이 있는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당연합니다. 혹시 오늘 종목은 혹시 메타버스가 있을까요? 메타버스도 있습니다. 아. 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네. 이 메타버스가 지금부터 쭉쭉쭉쭉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네.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메타버스 종목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일단은 좀 힌트는 첫 네. 번째로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그렇죠. 뭔가 의아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랑 메타버스인데 바이오가 왜 있을까? 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그 이슈 말하면서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약간 떠오르는 거는 네. 메타버스를 통해서 3차원에서 진료를 하는 약간 그런 거 생각. 그런 다른 것도 거요? 플러스인데 네. 사실 이게 요새 트렌드 자체가 오늘은 여러분들 트렌드 자체를 여러분들이 설명해드리고 왔는데 네. 융합적인 융합 학문이 요새 많이 떠오르는 학문입니다.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학문에서 다른 학문, 완전 다른 학문과 겹쳐가지고 나오는 게 요새 시장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랑 바이오랑 합쳐가지고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요게 좀 더 화두인 건데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여러분 노란 톡방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종목 위주로, 네. 그렇죠? 종목 위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목 위주로 깔끔한 설명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방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 힌트를 좀 받아봤지만 의료 관련된, 뭐 바이오 관련된 이쪽인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왜 메타버스를 이렇게 추천을 드리냐면요. 이 메타버스로 제포 전문가님 수익 많이 내셨고요. 본인 입으로도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아주 뭐 선취배를 하셨고, 네, 네. 메타버스 형입니다. 네, 네. 메타버스 형이라고. 그렇게 불리더라고요. 네, 그 정도라고 하시니까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이런 메타버스 하나씩 포트폴리오에는 갖고 있어야죠. 작년도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2022년도에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테마입니다. 작년에 핫했다고 하는데 이번 연도에 오르지 않겠다는 보장 없고요. 자,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이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만 문자로 주신다면 실시간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웹페이지 링크가 뜹니다. 그 웹페이지 클릭해 주시고 닉네임 설정도 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봤더니 네. 단호한 프로도라는 님께서 네. 뭔가 이 질문 관련된 것도 올려주시고요. 네. 질문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좀 소통을 잘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란톡 안에서 궁금한 것들 물어보면 이런 것도 다 대답을 사실 해주시나요?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요? 들어오자마자 사실 조용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저는 소통을 좋아하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제 딱 관상을 보거나 네. 말하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딱 봐도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침묵하고 계시면은 저 혼자 떠들게 되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까 네.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여러분들도 좀 많이 궁금하신 거 이제 뭐 소갈이 했던 거 네.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궁금한 것들 마구마구 질문을 주시고요. 들어오신다면 주식에 대한 종목, 뭐 종목도 들릴 거고 공부도 하실 수 있고 개인적인 소통도 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전문가님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미 넘치시고요. 주식도 잘하시고요. 한번 들어오신다면 이거 가장 먼저 느껴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한 수익률을 아까 전에 잠깐 보긴 했지만 월간 네. 수익률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것도 많이 줄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화면에 다 채우기가 힘들어서. 네. 그래서 이 수익률 중에서 좀 기억이 남는 종목이 있으면 한번 복귀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실 작년에 꽃이었던 게 메타버스지 않습니까? 네. 그 메타버스에서 넥스트라는 종목을 제가 네. 좀 더 기억이 가장 많이 남고요. 음. 사실 기억에 남는 것들만 꼽았는데 네. 정말 많아요. 사실 2월 달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다 저걸 아실 겁니다. 네. 다 추억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아우. 그렇죠? 저도 이제 방송에 지금 1년 넘게 다 다가가는데 네. 여러분들과의 추억이 저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네요. 하면서 이제 감성이 돼가지고 감성이 좀 네. 올라와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맥스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기억에 남을 거고요. 그 기억에 남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들이 아니라 좀 수익 위주 아니면 한 달 내로 다 수익이 났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웠어요. 네. 넥스트는 80% 11월 달에 났으니까. 네. 빨리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는 네. 총 2번에 걸쳐가지고 수익을 얻었었는데 사실 맥스트가 처음에 상장될 때부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상장됐을 때 분명 7월 달이었거든요. 이 상장됐을 때 7월 달이었는데 네. 3월 달부터 메타버스라는 것이 처음에 화두로 올라왔고 그 전에 이제 XR이라는 것으로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그때 처음에 한빛 소프트라든지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었는데 그 중에서 신규 상장했던 거가 맥스트였고 그 맥스트를 처음에 신규 상장했었을 때 요 라인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8월 달에 네. 7월 달에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가 좀 핫한데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기다렸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네. 사실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나 많이 지금 한 두 달 정도 동안에는 계속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 조정받은 이후에 바닥권을 걸치면서 그때부터 위로 어마무시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기다렸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여기서부터 들어갔거든요. 이쪽 라인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쪽 라인, 그렇죠? 이제 지금 한 10월부터 들어갔었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있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시장은 여러분들 방향성만 맞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절 라인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손절 라인까지는 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맥스트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강했던 거고요. 아마 맥스트라는 종목에서 노란 톡방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래되신 분들 많지만 정말 많은 수익을 이번 연도에 거뒀다라고 할 수도 있을 만한 아니,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저기 이 동그라미 표시를 한 부분을 보면요. 네. 사실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까 좀 무서울 수는 있거든요. 그쵸. 좀 믿음이 있으셨던가요, 이 종목에 대한? 네, 맞습니다. 오.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은 네.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는 것이 산업에 대한 개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테마성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산업 자체가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종류에서 국내에서 이제 AR로 하는 메타버스 중에서 좀 더 강업체이기 때문에 수주도 많이 받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충분했다라고 받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11월 달에 정말 많은 큰 수익을 얻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메타버스 아까 전에 그 히든 종목이 더 궁금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몇 글자인지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네 글자? 네, 네 글자입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네 글자의 바이오 관련이라 이거 뭐 시청자분들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사실 기존에 지금 시장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제가 여러분들 좀 더 뇌피셜을 가미해가지고 아. 이 종목 자체가 메타버스와 엮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슈가 아직 메타버스. 나오지 않았는데. 그쵸. 왜냐하면 그쪽과 요새 최근 트렌드 자체가 네. 변화되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아이디어로 알려드리고요.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이번 한 해 동안 그렇죠. 2022년도에 여러분들도 헤쳐나갈 수 있을 때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제가 또 설명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아, 네. 확실히 시장의 인사이트를 좀 확실하게 파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분이 좀 정확한 간파력으로 수익은 점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니까 이름도 제프라는 거는 왜 제프죠? 사실 제프라는 닉네임 자체가 네. 원래는 제가 영어 닉네임이 네. 이제 제프로 불렀었는데 그 영어 학원에서 가거나 아니면 네. 영어 마에 가면은 네. 제프라고 불러서 제프라고 했었는데 아, 단순했네요. 저보다 더 네. 유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프가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얻어 걸린 거죠. 아.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네.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영어 닉네임이었음을 불구하고 네. 지금은 이제 제프 베조스처럼 그 아마존 업계 그 물류업계 1인자처럼 저도 네. 주식업계 1인자가 되고 싶다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프라고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사실 뭐 지금 보면요. 주식업계 1위 맞아요. 메타버스 업계에서는 제 인정을 적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메타버스에서 네. 여러분들 누구보다 그 누구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 관련된 아이디어, 지금 현재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 요거를 제가 또 말씀드리러 왔어요.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정말 1인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메타버스 언제 핫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하반기였거든요. 10월 달부터 12월까지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 핫했던 건 한 11월 정도였죠. 근데 이미 작년 3월 달부터 메타버스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맥스트라는 종목으로 인해서 80%또 나머지 또 계속해서 수익을 냈던 모습 보여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된 또 바이오와 엮여진 아직 이슈가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간파력으로 뚫어보신 겁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QR코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QR코드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가 계속 노란톡을 입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장중 대응, 여러분들이 종목명만 안다고 정확한 진입 타이밍, 언제 사야 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그 타이밍에 매수 적기에 딱딱 알려드릴 거고요. 또 이 종목이 왜 중요한 건지 어떤 이슈로 봐야 되는 건지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노란톡을 입장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방송을 2~3시간 해야 돼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말이 너무 길었어요. 메타버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실 첫 번째 이슈가 있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벌써 지금 25분부터 네. 지나가지고 이슈를 다 첫 번째 쓸지, 이슈가 예. 있었는데 저 이거 너무 기대돼요. 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일이 이제 뭐 한 2주 정도 남았죠. 네, 맞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만큼 시장의 주목도 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지금 2차 전지 장비나 소재주 봐도 될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작년에 2차 전지가 많이 상승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소재 쪽으로 많이 상승했었죠. 네. 에코프로나 아니면 이제 첨보나 요 후성 맞아요. 쪽으로 요런 쪽으로 많이 상승했었지만 장비 업체 쪽으로는 좀 많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장비 업체가 재밌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이제 이번 연도 이제 27일 날 26일인가요? 네. 그때 이제 상장하다 보니까 그 상장 자체가 상장하자마자 지금 기대감으로서는 코스피로 상장하자마자 3위까지 올라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으로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매우 높고요. 올해 한 해 동안의 가장 큰 IPO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들은 이런 IPO들을 많이 겪어봤었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로 돌아갔었을 때도 사실 이 정도 IPO급이 어떻게 보면 쿠팡과 유사하게 볼 수 있겠죠. 작년도 마찬가지로 2월 달에 제가 또 동방으로 수익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쿠팡 관련주들 지금 어떻게 보면 동방과 유사한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색깔은 분명하게 비슷비슷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런 IPO 관련된 기대감 자체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항상 첫 번째 열차가 아니라 지금 막차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하는 형식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그럼 그 대응하는 방식들은 제가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항상 늘 그랬듯이 노란 톡방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시장에 대한 전략을 갖고 그 전략에 맞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제일 낫다 보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라면은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전략을 세운 다음에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이 LG 에너지 솔루션 저 그냥 궁금한 거거든요. 네. 청약 넣어도 돼요?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시장에 항상 이 무조건이라는 거 없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무조건이라 말하면은 좀 더 이제 오해를 맞아요.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예전에서부터 그렇지만 사실 IPO 같은 경우 특히나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청약을 하게 된다라면은 사실 좀 더 높은 확률로 낮은 확률이 아니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을 좀 들게 됩니다. 20년도나 21년도 보면 청약 열풍이 이렇게 많이 불었던 때가 없긴 네. 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작년 하반기를 생각해 보면 뭐 좀 상장이 됐던 종목도 금세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장하면 예상 시총도 단순에 좀 순위권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청약을 해도 되나? 지금 제 남은 여윳돈이 얼마인가 계산해 보고 있었거든요. 네, 요약을 해드리자면 청약은 네. 해도 되지만 네. 만약에 상장했었을 때 그때 진입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그러면 있겠습니다. 이제 그 쿠팡에 동방도 거기 쿠팡 관련주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약에 이 매수를 못 한다면 여기 관련된 관련주를 매수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가 청약이 그 다음 주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이 마구 주구장창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시켜줄 종목 자체도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를 여러분들에게 들고 나왔고요. 들고 나오셨어요? 그렇죠. 이 들고 나왔고 사실 네. 요거는 이제 지송앵커님의 네. 역량입니다. 왜냐하면 아,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가 그러면 달라지는데 힌트 조금 한번 어렵긴 하죠. 그래서 들어볼까요? 이거는 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장비주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그다음에 장비주.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되고요. 네. 사실 6글자입니다. 여섯 글자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왜 관련주가 엮였는지 보게 된다라면은 수주를 받고 있어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게 네. 정확히
여섯 글자 떠오르긴 한데요. 네. 장비주로 분류가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거든요. 네. 일단 좀 LG와 연관이 있었던 네.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대주전자재를 꼽을 수가 있고 네. 또 신성 또 델타테크 델타테크. 요 정도 생각이 나는 게 음, 다거든요. 최근에 이제 항상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장주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주? 대장주 관련되거나 1등주 아니면 2등주를 잡아야 되고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렇죠? 요런 차트예요. 네. 그렇죠? 요런 차트예요. 요런 차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차트고요. 네. 맞추실 수 있을지 아. 최근에 주식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한번 잘 물어보러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 혹시나 노란톡에 예상이 가는 종목이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그 올려주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바로 노란톡 안에 예상 가는 종목이 있다면 써주세요. 6글자라고 하고요. 시가총액은 한 4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또 힌트 뭐라고 했죠? 그러면은 좀 큼직한 힌트 말씀을 힌트. 드릴게요. 네. 6글자 중에서 네 글자가 마그네틱입니다. 아, 마그네틱이요? 네. 마그네틱? 앞에 두 글자. 땡땡 마그네틱. 모르겠어요. 이제 벌써 나왔어요. 지금 사실 지금 나왔어요? 톡방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시원하게 공개를 알고 해드리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상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테마주를 우리가 거래하고 있고 네. 이미 지금 시세가 나는데 이거 지금 괜찮아요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갖고 시나리오대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일요일 날에 여러분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라면은 제가 트레이딩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노란톡 안에서는 이미 종목명이 맞습니다. 공개가 됐습니다. 다들 맞추셨네요. 네. 이 마그네틱만 듣고 어떻게 다들 맞추셨대. 자, 노란톡 들어오시면 지금 네. 이 종목명 공개가 됐으니까요. 일요일에 자세한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별로 세워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립니다.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갖다 대기만 한다면 지금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차트가 잠깐 공개가 되긴 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보셨을 거예요. 종목명 한번 그냥 공개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종목명은 바로 대보 마그네틱? 네, 네, 대보 마그네틱이었습니다. 지금 맞추신 분들만 해도 한 엄청 많아요. 한 5-6분 되네요. 사실 그러면은 이 대보 마그네틱이 왜 그러면은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왜 지금 봐도 되나요?라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로 봤었을 때도 우리는 항상 지금 테마주를 거래하기 때문에 차트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료 자체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 가지고 수주하고 있고 그런 관련주로서 부각받는 대장주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원래 오늘 같은 경우에도 6% 정도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평선을 깨지 않고 지금 위쪽 라인으로 시세를 올렸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주봉상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도 주봉도 위로 꽂히면서 지금 신고가 영역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지금 현재 신고가 영역 위에서 놀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말이 참 혼나오네요. 매우 높고 네. 그 상태에서 박스권을 지어줄 확률 자체가 높은데 이 박스권에 여러분들이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항상 시나리오별로 여러분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먹고 또 먹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라인대 어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텐데요. 그건 여러분들 제가 일요일 날에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제가 라인 선을 그어가지고 여러분들 매매하기 쉽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프 전문가님은 차트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 라인부터 긋고 그 중에서도 또 따로 보시는 게 있나요? 일단은 차트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게 사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뭐 볼린저 밴드도 있고 뭐 다양한 보조 지표도 많잖아요. 많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기본 차트만 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항상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과거에 뭐 수학 전교 1등한테 너 뭐 보고 공부했냐면 교과서대로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차트는 여러분들 보조 지표는 학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차트만 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본 차트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 차트에 충실합니다. 저는. 네. 기본 차트에 충실하다. 이런 것들 다 일요일에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눈을 강조를 해주시지만요. 종목명 오늘 공개될 수 있고요. 방금 전에도 대보 마그네틱 종목명은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맞춰주셨기 때문에 공개가 된 거예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다음에도 또 히든 종목이 나갈 텐데요. 히든 종목 맞춰주신다면요. 우리가 또 종목도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고 전략도 또 따로 세워드리기도 합니다.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예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인자죠. 메타버스 네, 이야기. 맞습니다. 자, NFT 메타버스 이 최근에는 놓칠 수 없는 테마였지만 조정을 받긴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르르 급등세를 보였는데 왜 네. 올랐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네. 2022년도에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을까? 조정은 끝난 걸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이 지금 메타버스를 우리가 봤었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메타버스라는 게 세상에 나왔고요. 세상에서 메타버스라고 지금 알려줬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버스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정말 크게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연도 시장에서 메타버스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까라고 했었을 때 메타버스는 지금 이제 확장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연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뭘 할까라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캐시플로우가 나올까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과 융합해가지고 과연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할 건지가 항상 대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대선에서 지금 이제 올 3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라는 이 산업 자체가 혹시나 이 향후 우리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메타버스 관련된 공약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어질 수 있고 지금 각 게임 업계들도 마찬가지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메타버스를 여러분이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는 과거처럼 과열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실질적인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겨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바이오와 메타버스가 합쳐진 형태로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또 네. 바이오가 작년도에 굉장히 약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성장해 오면서 2022년도에는 조금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바이오랑 메타버스랑 엮인다니까 좀 솔깃하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종목 너무 힌트가 좀 많이 부족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 때 바이오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수익률이 안 좋을 수밖에 네.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꺾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이오와 메타버스가 같이 융합되는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네.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 때 바이오가 가장 핫했지 않습니까? 네. 그 핫했던 바이오는 결국에는 코로나에 관련된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 그리고 백신 그걸로 인해서 많이 바이오가 상승했었지만 21년도에는 약세였습니다. 과연 이 바이오 업계가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을 위한 것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22년도 때는 저는 이제 바이오가 만약 상승한다고 하면은 메타버스와 결합돼 가지고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이 출발이 됐고요. 네. 문제를 한 개 내겠습니다. 조금 네.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 장치, 저장 수단 그게 네. 뭘까요, 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저장 그렇죠. 장치요? 전 세계에서 많은 것들 중에 있는데 가장 큰 저장 장치가 뭘까요? 저장 장치. 저 지금 머리가 새하얀데요. 그렇죠. 네. 답을 말씀드리면은 DNA입니다. 네? DNA. DNA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DNA입니다. 그렇죠. 오. 지금 최근에 밝혀진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네. 정말 지금 현재 의학계에서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DNA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근데 이 DNA가 가장 큰 저장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아이들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방송 시간상 제가 길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 지금 유행이 되고 있고 그걸 토대로 지금 메타버스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원래는 컨트롤 타워에서 저장 장치가 많이 생기면서 정보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그거를 분산시키는 게 과연 블록체인입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하게 된다라면은 그 저장할 수 있는 매체나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화석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 된다라는 형식이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 DNA가 여러분들 저장 수단의 원리로서 되게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시를 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블록체인 같은 비트코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자녀에게 상속세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자녀가 여러분들 똑같은 DNA를 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런 바이오 코드를 똑같이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이런 DNA를 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DNA가 결국에는 월마트나 이런 데에서 1년치 정도의 소비나 이런 뭐 물주 같은 거, 물량 같은 거를 다 저장할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DNA가 굉장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바이오 같은 업계에서 아마 다음 주에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잡혔는데 다음 주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바이오 관련된 JP모건스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그럼 유전자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 결국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 사실 저도 지금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 자세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지인 중에 바이오 전문가가 있습니다. 아, 또 그 지인의 전문가에게 도움.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잡혀지는 거고 네. 그 바이오 전문가는 분은 이제 학자입니다. 학자. 그렇죠? 네. 학자고 연구원이다 보니까 그 연구원이 지금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말해주면은 저는 여러분들 투자적인 가치를 돈을 봅니다. 그러면은 바이오와 이런 메타버스가 융합됐었을 때 과연 어떠한 종목 그리고 어떠한 섹터들이 많이 움직일 것인가 그게 바로 바이오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 바이오가 상승이 된다면은 메타버스와 결합된 형태로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제가 일요일 날에 좀 더 여러분 솔깃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일요일 날에 어떤 아이디어를 말씀드릴지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시총은 좀 작나요? 시총 같은 경우에 3천억대고요. 3천억대. 그리고 지금 이 유전자 가위 네.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 테마주인데 네. 요게 바로 메타버스랑 결합되지 않을까. 그래서 총 4글자고요. 요거는 네. 여러분들 히든 종목이고 네 글자. 히든 종목이고 네.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일요일 날에 여러분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요일 날에 아주 애간장을 녹이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와 바이오 관련됐고요. 네 글자고 시가총액 3천억 원입니다. 여러분들 찾을 수 있나? 제가 능력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다면요. 또 모르죠. 여기서 공개가 될지. 여기 관련된 관련주 떠오르는 게 있으시다면 지금 한번 노란톡에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장해 주신다면 오늘 나갈 히든 종목 명도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전략도 시나리오별로 쫙 짜드립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2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QR코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뭐 EDGC, 국전약품 이렇게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아무래도 아. 여러분들이 못 찾을 거예요. 왜냐면은 네. 지금 이게 한 2주 전에 네. 2주 전에 나온 트렌드 논문이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따끈따끈. 정말 따끈따끈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뭔지 몰라요. 왜냐면은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지금 네. 현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지만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음. 그런 부분들은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해결해 줄 문제이긴 하지만 네. 우리들은 여러분들 투자자지 않습니까? 돈을 보고 따라가는 건데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빠르게 알아야 돼요. 이 메타버스는 특히나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NFT 관련된 것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 이거와 엮여가지고 많은 것들이 지금 파생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트렌드를 따라가셔야지 지금 시장의 흐름과 맞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잖아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신가 네. 봐요. 갑자기 우르르 들어오시는데요. 맞습니다. 또 하나 더 나왔거든요. 유틸렉스, K사인, 옵티시스 뭐 이렇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없대요,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노란톡 아직 들어오셔서 없습니다. 지금 바이오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된 정말 히든 종목이고요. 이거는 방송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한 2주 전에 레포트가 올라온 따끈따끈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일요일에 종목 공개 또 해주신다고 합니다. 금요일이니까요. 그래도 뭐 하룻밤, 이틀 밤 더 자고 나면 종목도 공개되고 전략도 상세하게 짜서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자, 한 번 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은 QR코드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들 올라왔지만요. 아직까지 맞추신 분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일단 이거는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이슈 중요합니다.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네. 여기 관련돼서 우리가 바이오 관련 업종의 점검 시간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 업종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 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투자는 됐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항상 바이오의 문제점은 뭡니까? 임상에 대한 결과의 승인과 실패에 따라서 정말 주가가 많이 변동된다는 겁니다. 약간 자, 꾼의 차이가 종이 한 장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항상 뭐든지 이 산업 자체에서 우리가 가야 될 산업이고, 그렇죠? 우리가 로봇 관련주를 우리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게 된다면은 로봇 관련주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작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작년 한 해 동안에 많이 재미가 없었죠.
그런데 그게 12월 달부터 삼성에서 로봇을 지금 한다라는 그 이슈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됐던 게 지금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이라 하면은 그 중에서 바이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바이오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VC들도 투자할 때 항상 바이오는 중점적으로 투자하는데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2020년도 때 바이오가 엄청나게 폭등하게 되고 21년도 때 많은 붓기들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22년도 때 어떠한 특이점을 계기로 변화될 건데 그게 아마 저는 이제 컨퍼런스 관련돼 가지고 그런 시점부터 어떤 빅딜을 맞은 순간부터 그런 기업들이 많이 끌고 나가지 않을까 바이오를 그런 식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JP 모건 헬스케어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부터긴 한데 네. 바이오 업종 얘기도 좋지만 여기 관련된 관련주 하나 찾아보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주를 여러분들 이건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관련주를 찾기보다는 이 바이오 업계에서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업체가 누구죠? 바이오 업계 네. 셀트리온? 그렇죠. 네. 셀트리온을 지금 조금 저는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슈가 있습니다. 네. 합병 이슈가 있죠. 네. 2022년도 올해죠. 그래서 올해 합병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바이오에 대한 이슈 자체가 많이 전체적으로 지배적인데 그 상태에서 이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셀트리온이 많이 과거처럼 똑같이 바이오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셀트리온을 보게 된다라면은 연봉을 보시게 되면은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자 셀트리온을 보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계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차트로 봤었을 때 지금 약간 떨어졌지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적으로 시나리오로 어떤 형식, 1번 형식, 2번 형식, 3번 형식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면은 그에 맞게 우리가 한번 시장 전략을 짜가지고 한번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이 그 종목의 차트였나요? 네, 셀트리온.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만약에 바이오 업종들을 여러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셀트리온을 좀 더 주목해 보셔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삼명제 있지 않습니까? 네. 제약과 헬스케어 이쪽 업계들을 여러분들 조금 더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오를 때는 오르지만 빠질 때도 좀 잘 빠져가지고 네.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바닥권을 먼저 다지기 시작할 거고 네. 그 상태에서 저점이 나오는 걸 확인한 후에 우리가 특정 라인대에서 전략을 짠 다음에 네. 접근을 하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좋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작년 한 해 동안에 바이오가 굉장히 약세였지만 네.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 바이오는 항상 필요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셀트리온은 공개됐고요. 앞서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 종목도 공개가 됐는데 네. 아직 우리 두 번째 이슈에서 나왔던 이 메타버스 관련된 바이오와 엮인 종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추신 분도 없었고요. 네. 아직도 지금 보니까 네. 안 됐어요. 지금 어떤 분들이 신테카 바이오 맞죠? 이러는데 한 네. 두세 분이 그러셨거든요. 네 네. 글자라니까요, 여러분들. 네 글자고요.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고 바이오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다들 잘 모를 수가 있는 종목인가요? 조금씩 이제 알 것 같긴 한데 네. 보시게 되면 사실 이게 메타버스 관련주로서는 아니고 네.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가 될 수 있다라는 형식의 지금 네. 논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유전자 관련된 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가 딱 뜨기 전에 엮이기 전에 선취매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가능하긴 한데 네. 단점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상하지만 예상대로 가지 않습니다, 시장이. 그러면 그렇죠. 전략을 짜야 됩니다. 항상 시장은 전략대로 움직이는 게 여러분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전략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제시하는 바가 지금 현재 제가 주어진 종목들 마찬가지로 전부 다 잘 가는 게 아닙니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제가 맞게 일요일에 맞게 이런 시나리오를 설정해 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종목이 3가지 선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이 종목이었고요. 노란톡 안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맞춰주셔서 방송에서도 앞부분에 공개가 됐었죠. 또 마지막에 세 번째 했었던 거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 관련된 관련주였고요. 거기는 셀트리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나왔던 거는 바로 히든 종목이었죠. 오늘의 따끈따끈한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선침해가 가능하고 만약에 전략, 시나리오별로 잘 세우지 못한다면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략을 정말 잘 세워주시기 때문에요. 수익을 점프 만들 수 있는 이 제프 전문가님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방송 끝나기 직전이라서 마지막으로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우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바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종목 선물과 더불어서 새해 맞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니까요.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은 디톡스탁 저희 여기까지 이제 준비된 내용은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주린이 분들을 위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